네, 드디어 네 번째 과목이에요. 우리 여섯 번째 중에 네 번째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7분 응선이 다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반드시 3시간을 채우라 그랬어요. 실제 풀이할 때는 하루에 한 10분 내지 20분 만에 한 과목을 하더라도 반드시 시험장에서는 끝까지 앉아야 됩니다. 그래요. 1번 보자고요. 철근 콘크리트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의 정착 위치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이 저는 맨날 보니까 순서도 안 틀리네요. 기둥어 주구는 기초에 정착하고 작은 보의 주구는 기둥이 아닌가 어디 있어? 작은 보의 주구는 어디야? 큰 보에 정착한다. 이래 돼야 돼요. 틀렸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이렇게 변함없이 나요. 그래서 우리 정착의 위치는 항상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기둥은 주군의 기초에 정착하고 작은 보는 큰 보에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재 4-68조 철근 이음과 정착 위치에 이렇게 정의를 명쾌하게 잘 해두었고 가연도 문제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번이에요. 철골 구조에 녹막이 칠 작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녹막이 칠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칠 작업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콘크리트 속에 매입되지 않는 부분, 콘크리트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페인트를 칠하나 말이죠. 그럼 밖에 이렇게 보이니까 칠해야 되는지 칠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해야 될 부분 이런 말이죠. 그럼 답은 1번이고요. 고력 볼트 마찰죠. 고력 볼트라는 건 벌써 어떤 부분이냐? 열 처리가 돼가 페인트 칠할 필요가 없고요. 폐쇄형 단면, 폐쇄가 뭐야? 막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부재에 밀폐된 곳에 페인트 칠하는 되고 조립상어 포면 접합이 되는 곳 들어가 보니까 페인트 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답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감동이 아니고 정독할 필요 있다. 그래서 녹막이 칠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6가지에 대해서 상세했고 특히 이 부분요. 현장 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은 100mm 이내는 용접부에서 50mm 이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철골공사에서 발생한 용접불량이에요. 용접불량은요. 스켈랩이라는 건 용접불 이런 용어고 스켈랩이 뭐냐 그랬더니 철골 부재의 접합이라든지 이음중 용접 접합 시에 H형광 등의 용접부에 타부재 용접적 재용접대에서 열영양부의 취약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곡선 못따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공은 절삭 가공기나 부속 장치가 딸린 수동가스 절삭기를 사용하는데 반지름은 30mm 표준을 하는 것이 스켈럽인데요. 이 스켈럽은요. 열영양부의 취약 방지하는 거. 나머지 언더컷은 뭐였대요? 바로 이렇게 파여진 거라는 오버랩은 올라간 거예요. 피트는 바늘구멍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말한다. 답은 몇 번입니까? 스켈럽이 되겠죠. 64번입니다. 지하수위예요. 지하수위 저하공법 중 강제배수공법이 아닌 것은 근데 모두가 강제배수공법인데요. 포면배수공법은 강제를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우리 한글로 했대. 포면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면배수공법은 강제배수공법이 아니에요. 전기침투, 웰포인트, 진공딥, 웰공법 등 모두 다 강제배수. 특히 집수동공법, 긴물공법, 웰포인트, 전기침투 이런 것은 모두 다 뭐다? 바로 강제적으로 배수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65번째요. 발주자가요. 직접 설계와 시공에 참여합니다. 지가 집 짓겠다는 참여하고 프로젝트 관련자 상호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한 팀을 구성해요. 프로젝트 성공과 상호 이익 확보를 똑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을 가지고 뭐야? 야, 누가 나 파트너 할래?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트너링 방식이라 그러고요. 특히 파트너링 방식은 그대로 문제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CM 방식, PM 방식, BOT 방식을 상세하게 쓰면 특히 이 BOT 방식은 요사이 우리 공공기관과 민간인들도 많이 하는 이런 방식이 돼요. 특히 CM, PM, BOT 방식도 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충학습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66번입니다. 강간틀 비계에서 두꺼운 콘크리트 판등로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되는 트럭 기둥간 한 개당 수직 한동은 얼마냐? 이거는 우리는 콘크리트 시방서, 건축 시방서의 표준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콘크리트 간의 견고한 기초에 설치하게 된 트럭 기둥간 한 개당 수직 항도는 단위를 뉴턴으로 나타내고요. 이건 항상 24,500뉴턴입니다. 여기 딱 해놨어요. 기둥 한 본당 분담 하중은 바로 수직 하중은
24,500 뉴턴을 하고 굳이 이제 2,500kg은 콘크리트 판이나 경관 기초에 할 때고 이것은 바로 어디냐 이 비계의 구분에서도 우리가 바로 콘크리트 시방서에도 돼 있고 건축 시방서에 돼 있고 합격 날개 우리 합격 예측 우리 교재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항상 나온 거 이 기타는 설명 안 한 이유가 항상 한 본당 수지 가지고는 24,500 뉴턴밖에 없다는 겁니다. 67번입니다. 도구법자가요. 도구법자의 선정 방식 중 공개경쟁 입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공개경찰입니다. 누구나 다 참여하라 이런 뜻이죠. 입찰 참가자가 많아지면 사무가 번잡하고 경비가 많이 든다. 사실이죠. 한 사람 뭐 바로 계약하면 되는데 하다못해 광고돼야 되죠. 이 사람 좀 선정해야 되고 돈 많이 드는 다. 둘째, 부적격업자 낙찰때 우리가 있다. 절대 없습니다. 왜? 공개경찰 하는데 어떻게 부적격업자? 부적격업자는 아예 참여 자체도 어려워요. 답은 2번입니다. 담합 우려가 적어요. 공개로 하니까. 넷째, 경제우리나 공사비가 매우 절감됩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의 특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공입찰이기도 하고 이거는 유자격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게 공개 입찰이게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벽돌쌓기입니다. 벽돌쌓기에서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적용하는 쌓기방 이거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쌓기냐 미국이 아니에요. 영식 쌓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그래서 영식 쌓기는 한 켜는 마구리 쌓기 다른 길이 쌓기를 하는데 말이 없으면 무조건 영식 쌓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 69번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요. 공사 착공을 위한 공사 계획 수립 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느 사람 어디에 투입할 거. 우리 군대 작전할 때도 그래. 사람 투입이 병력 투입이 뭐 누구였을까? 이게 바로 현장 투입 조직원 편성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공사 준비 순서는 공사 현장원 다른 말로 공사 계획 수립 최우선 현장원 공사 투입 순서 이런데 사람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6과목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가스 압접이요. 가스를 해가지고 힘으로 눌리는 게 아니고 압력에 의해서 눌리죠. 적당히 열을 가해야 됩니다. 이 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철근 조립부가 단순하게 정의되어 콘크리트 타설을 용이해. 왜? 자국이 없이 매끈하게 되죠. 이렇게 용접을 떼우지 않아요. 둘째, 불량 부분의 검사가 용이하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두 개 딱 비었는데 눈으로 보이도 않는데 어떻게 용이하노? 이거는 안 돼요. 엑스레이 시험을 해야 됩니다. 비파기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 답은 2번이에요. 겹치는 의미 없어 경제적이고 철근은 조직 변화가 쭉쭉 붙여서 이런 가스 압접의 장점과 단점인데 단점에서 바로 뭐예요? 용접부 검사가 어려운 거예요. 또 주로 해야 됐어요. 가스 압접은 압력 접합하고 합성을 가지고 우리는 가스 압접이랍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제가 만들었어요. 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71번째입니다. 콘크리트 치갑. 이건 시험 무조건 나와. 다음 5과목에 나올 수 있어. 6과목 건설 안전 나와. 이거는 이번 시험에 나와. 콘크리트 치갑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해서 틀린 것은 타설 속도가 빠르면 치갑은 어떻게? 빠르면 빠를수록 치갑은 커져요. 온도가 낮으면 경화 속도가 느려 치갑은 적어진 게 아니고 온도가 낮으면 치갑은 커져. 높으면 작아져. 그럼 답은 몇 번? 틀렸어 2번. 두께가 두꺼울수록 두께가 얇을수록 작고 두꺼우면 커. 슬로프 값이 크면 클수록 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5가지만 되어 있지만 실제 치갑에 대해서는 6과목 건설하기 전에 한 23가지 영향도 설명 반드시 출제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72번입니다. 결함 부위로 균열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균열이 생길 만한 구조물의 부재에 미리 결함 부위를 만들어 두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면 그쪽으로 깨지고 그쪽으로 갈라지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조절하죠. 조절 론주. 이건 조절 론주는 결함 부위의 균열을 집중적으로 생겨야 다른 부위의 균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못을 놓으면 그쪽으로 집중해 안 된 놈은 그쪽으로 몰아줘 이런 거지. 이게 바로 6과목에도 5과목에도 역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설계도와 시방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설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공사비 총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고 발주자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때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 뭐예요? 설비, 정산, 보수, 가산식 도급에 이거는 설계도 시방 명확하지 않지만 설계는 명확하지만 공사비 총액을 산출하기 곤란 발주자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때 가장 채택하는 무조건 실비에 실비. 제가 설리라고 실비, 정산, 보수, 가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실비로 할 건가? 요사이 말하는 우리 시장 가격 할 거. 그러니까 실비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설비라고 하는데 설비가 아니고 실비, 정산, 보수, 가산, 식 도급이 되겠습니다.
와, 돌 쌓는 거예요. 74번 네모돌을 수평 줄눈이 부분적으로 연속되게 쌓고 일부 상하 세로 줄눈이 통하게 쌓는 돌쌓기. 이거는 뭐요? 사각형으로 또박또 완자 모양이죠. 완자같이 한다 그래서 완자 쌓기라고. 이거는 네모돌을 수평 줄눈이 부분적으로 쌓는 건 일부 상하 세로 줄눈이 통하여 쌓는 이거는 완자 형태라고 완자 쌓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5번입니다.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철근의 정착에는 61번에도 나왔어요. 철근을 정착하지 않으면 구조체가 큰 외력을 받을 때 철근과 콘크리트가 분리될 수, 그래서 정착을 해야 되죠. 둘째, 큰 인장력을 잡아당기는 힘이죠. 큰 인장력을 받는 곳은 철근의 정착 길이는 길수요. 왜? 인장력을 해. 인장력 뭐야? 당기는 힘이잖아. 서로 양쪽에. 내 손이 오른손과 왼손 서로 당겨 얘가 이렇게 나가죠. 이거는 압축이죠. 이렇게 당기면 인장이잖아요. 그래서 길 수밖에 없고요. 후의 길이는 정착 길이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다는데 산정한데 조금만 보면 답이 보여. 그렇죠. 답은 3번으로 벌써 나왔어요. 철근의 정착은 기둥이나 보의 중심을 벗어나는 위치에 둔다. 그래서 이외의 위치에 대해서 했고, 요 있죠. 갈고리는 후은 정착 이연길에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명쾌하게 그림으로도 정리했습니다. 76번입니다. 기초공사에 잡석 지적을 하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은 잡석. 우리는 돌이나 여러 가지 막 넣어가지고 잡석이죠. 말 그대로. 잡석 지정을 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잡석 지정은 구조물의 안정 또는 안전을 유지하게 하죠. 이완된 지퍼면을 다지죠. 철근의 피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철근의 지정하고 철근 피복 두께하고 전혀 관계없이 틀렸어요. 바닥 콘크리트의 양을 버림 콘크리트 양을 절약할 수도. 왜? 잡석으로 막 섞어내니. 그래서 이것은 잡석 지정 두께 절약, 콘크리트를 두께를 절약하지 철근 피복 두께를 절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입니다. 백돌 공사에서 한중 시공일 때 보양 조치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단 이걸 봐야 돼. 평균 기온이요 마이너스 7도씨까지 내려가서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7도씨 이하가 최우선으로 동결 온도 이상 유지에 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목적입니다. 그래서 울타리와 보조 여론, 전기 담요, 자외선 발열 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속조를 동결 온도 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목적이. 이 문제는 최근에 처음으로 출제됐으니까 꼭 기억할 문제입니다. 78번입니다. 지방계량 공고제 강제 안밀에 해당되지 않는 거였어요. 강제 안밀은. 이거는 강제 안밀이 아닌 것은 프리로드 공법 강제 안밀, 페이퍼 드레인 공법 강제요. 고결 공법은요 강제 공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일반 지방계량 공법, 고결 공법이죠. 생석회 말뚝공법, 소결 공법으로서 고결 공법에 해당되지, 고결 공법은 별도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안밀 방법이 아닙니다. 또 샌드레인 공법도 강제 안밀, 강제 안밀 공법을 다른 말로 제하 공법이라고 그러죠. 선행제하, 사면 선단 제하 공법, 압성토 이 모든 것이 강제 공법에 속하면서 안밀 공법에 속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제하 공법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점성도 지방 계략 공법에 우리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만들어 두었어. 우리 교재 4-32조 지방 계량 공법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79번입니다. 콘크리트 양생입니다. 틀린 겁니다. 콘크리트 양생은 1시간에서부터 10시간입니다. 초기에는 1시간이죠. 콘크리트 표면에 건조해야 된 내부 콘크리트 중어 수분이라든지 증발 방지를 위해 우리는 수분 양생을 한다. 수분 양생한다. 물을 자주 뿌리라 하면. 둘째, 동해를 방지하기 5도씨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셋째, 거푸진 팔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는 금화해야 된다는. 마를까봐 어떻게 해? 바로 우리는 물뿌리 살수를 금하면 안 되죠. 살수를 해야 하죠. 다음 틀렸어. 응결중, 진동 등 외력을 방지. 그래서 막 이래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자골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양생의 일반적인 이 조치사항을 여기 했지만 또 알아둘 건 이것은 특히 건설안전기술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0번이에요. 철골 세우기 기계 설비가 아닌 것은 철골 세울 때는 뭐냐? 가이드렉이에요. 이 가이드렉은 우리는 뭐야? 360도가 아니고 270도까지 얘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철골. 그 다음에 스티, 프레그 드랙도 마찬가지죠. 진폴 마찬가지죠. 드래그 라인은 뭐예요? 땅 파는 기계예요. 이걸 롤러형일 때는 기계 서 있는 위치보다 낮은 곳에 굴착이 좋고 넓은 면적을 팔 수 있는 게 팔지만 힘은 강력하지 못하고 굴삭 깊이는 주로 8m까지고 선회각은 110도까지 선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드래그 라인. 이거는
굴착 기계라는 거. 이 가이드렉이라는 지팔 스티 프레그 대렉은 철골 세우기입니다. 특히 우리는 도표로서 우리 교재에도 잘 만들어 두었고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꾸 앞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80번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는 4-5 토공기획에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대로 6과목에도 그대로 실어 두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바로 4번째 과목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과목은 우리 5번째 과목입니다. 건설 재료학입니다. 우리 재료학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바로 뭐로 익힌다? 여러분의 좋은 눈으로 익힙니다. 공부를 할 때 눈으로 한다. 인간의 시계는 몇 도라고 그래서 220도예요. 220도, 200도죠. 또 교육 효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시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요. 5번째 과목에서 건설 재료학에서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위해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